안녕하세요. 회사원 김씨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브이로그업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엑셀에서 단 하나의 함수만을 쓸 수 있다면 어떤 함수를 쓸 것 같은지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브이로그업입니다. 아마도 엑셀을 자주 다루시는 분이라면 브이로그업이 안 쓰이는 자료는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회사원들의 엑셀 업무에서 브이로그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브이로그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브이로그업이라는 함수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제 회사에서 업무가 내려올 만한 내용으로 실습 예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일단 브이로그업의 함수 구조입니다. 함수 구조는 브이로그업은 일단 는 하고 브이로그업을 하고 가로하고 첫 번째 항목으로는 조회하려는 항목,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그거를 찾고자 하는 위치와 범위, 세 번째 항목은 조회하려는 항목에서 맞는 그 변환할 값이 포함된 범위의 열 번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rue 또는 false인데 true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일치할 경우,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 둘 중 하나를 표시하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구조만 설명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예시에서 보시면은 이름과 국적, 나이, 부서로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각 이름의 나이는 이라고 되어서 하는데 브이로그를 이용해서 이 나이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과의 나이를 구해볼게요. 음, 는하고 브이로그업을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회하려는 항목 여기서는 사과, 이름 사과겠죠. 사과를 클릭하면은 F7에 항목이 잡히고 그 다음에 콤마를 쓴 다음에 찾고자 하는 위치와 범위 찾고자 위치와 범위는 이 표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A5에서 E10까지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고 변환할 값이 포함된 범위의 열번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나이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름이 사과이고 사과의 나이는 첫 번째가 이름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적 세 번째가 나이이기 때문에 열번호는 3이 됩니다. 정확히 일치할 건지 대략적으로 일치할 건지에는 당연히 사과라는 이름에 정확히 일치해야 되니까 펄스를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펄스와 트루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생활 한 16년, 17년을 하면서 트루를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수를 넣었을 때 이 사과의 나이는 20살이라고 표시가 되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앞에 이름을 바꿀 때마다 거기에 맞는 나이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망고라고 제가 쳐보면 망고는 32살 나오겠죠. 망고 32살 맞죠? 이런 식으로 수식은 현재 이렇게 된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이름의 나이와 부서를 함께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브이로그업을 가지고 하는 거 사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범위 전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이니까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을 넣어주고 펄스를 넣으면 앞에 똑같이 나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서를 찾으려고 할 건데 만약에 이 부서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F2를 눌러보면은 수식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회하는 항목이 사과가 아닌 G12칸이 지정이 되어 있고 표도 A5에서 D10이 아니라 D5에서 E10으로 위치가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해주고자 엑셀에는 고정을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달러 표시인데 달러 표시가 앞에 있으면
그 행과 열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이 수식에서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할, 고정되어야 할 것들에 달러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열, 이 사과의 조열의 항목의 사과는 바뀌면 안 되니까 F라는 열은 바뀌면 안 돼서 F 앞에 달러를 넣어주고, 찾는 범위에서도 표가 이동이 되면 안 돼서 이것도 바뀌지 말아라는 의미로 달러 붙여주고, 두 번째 5도 달러를 넣어주고, D도 달러를 넣어주고, D, 그 다음에 D에 열번호, 행번호 10에도 달러를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값은 그러니까 나이에서 값 똑같은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20으로 표시되죠. 이거는 우리가 바나나 값이 포함된 열번호를 3으로 넣어서 그래요. 사과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보여줘 라고 X에게 얘기했기 때문이고, 이거를 부서로 바꾸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보여줘 라고 해서 4로 넣어주게 되면 인사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엑셀에서 이 달러 표시는 고정을 의미하는 걸로 아마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어떤 수식을 넣은 다음에 단순하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참조하는 그 조열의 항목과 범위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하면은 꼭 이 달러 표시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달러 표시를 뭐 각각 일일이 쳐도 되는데 일일이 안 치고, 예를 들면 F4 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면 앞에 전체가 열과 행에다 붙었다가 뭐 행에만 붙었다가 열에만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니까 F4키를 적절히 이용해서 실무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올해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군별로 거래액을 작년 말과 최근 수치 한번 비교해보자 라는 미션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할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청 데이터를 제가 먼저 가져와서 붙여놨고요. 통계청에서 온라인 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인데 23년 12월, 그 다음에 교육 조회던가 최근 자료가 24년 5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보면은 4월과 5월에 P가 붙어 있죠. 이거는 확정치가 아니라 수정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 같으면은 이거 상품군별로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상품군별 헤드는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제가 붙여넣기 한 거는 값만 붙여넣은 건데 단축키를 이용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앞에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단축키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22년 12월, 그 다음에 24년 5월이 가장 최근 거였죠. 5월. 저는 실무적으로는 보통 좀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구성비를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이런 비교를 할 때 조금 유의미한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삽입해서 구성비를 넣어볼게요. 브이룩업을 이용해서 앞에서 숫자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룩업 하고 조회하려는 항목이 이거니까 컴퓨터 매주 변기기를 잡아주고, 그런데 쭉 당기려면은 이 A행에서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A행 앞에 A열 앞에 제가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찾으라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통계청 데이터 시트에 A5에서 이 30년까지가 되고,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뀌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둘 다 달러 표시를 해서 잡아주겠습니다. 다음에 12월 데이터를 먼저 구할 거니까 작년 12월 데이터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표시하는 2를 넣어주고 정확한 일치 false를 넣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요거를 여기 오른쪽 구퉁에 요걸 잡고 쭉 긁어주면 이렇게 전체가 딸려오게 됩니다. 그 합계는 썸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실무적인 팁인데 이런 걸 할 때마다 하게 되면 이 합계가 맞는지는 항상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맞죠? 2053, 525. 2053, 525. 은 아마 526, 이거는 아마 소수점 단위에서 뭔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맞게 끌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통계청의 데이터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실제로 100만 단위까지로 표시를 하고 이걸 숫자를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부터 볼 때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7천, 400, 4억, 9,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숫자를 많이 넣어줄 필요가 없고 좀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억 단위로 바꿔줄게요. 그러려면은 이 구한 숫자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주면 기존에 100만 단위였으니까 이게 0 두 개 더 떼주면 억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거 똑같이 끝에를 잡고 긁어줄게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 소수점은 굳이 보여주면 필요가 없어서 형식의 콤마를 써서 회계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찍어주는 표시를 해주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나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서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및 주변 기기는 7,400억, 그다음에 가전 및 전자는 1조 2,947억 이런 식으로 큰 숫자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맞춰 따라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 주는 게 단위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성비를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구성비는 항목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 및 주변 기기는 B7이 전체인 B6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밑으로 쭉 모든 항목의 구성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합계는 변하지 않길 원해서 저는 이 B6 중에서 이 6는 내려오지 않길 바라서 6 앞에다가 달러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쭉 긁어도 이렇게 V를 눌러보면은 또 분모가 6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성비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는 표시 형식 눌러주면 이렇게 받고 핸들에서 더 넓혀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쭉 보니까 뭐 의복이 10%가량 되고 음식료가 12%, 그다음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같은 게 10.6%, 음식 서비스가 11.8%를 차지하네요.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에서. 그다음에 이제 24년 5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23년 12월 거를 복사를 해서 4년 5월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또 F2를 눌러보면은 수식이 그대로라서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물고 오는데 어, 여기 참조할 열번호도 2로 돼 있어서 그대로 다 딸려오죠. 근데 그렇다면 5월 수치는 몇 번째인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7로 바꿔줄게요.
똑같이 오른쪽 아래를 잡고 쭉 당겨주면 됐죠. 그리고 구성비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까 23년 12월을 구할 때 제가 분모를 열만 제가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와서 그대로 붙여도 표식에는 다 맞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3년 12월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로 표시를 해보면 23년 12월 대비 구성비는 증감률은 어떻게 됐고 구성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를 해볼게요. 증감률 같은 경우는 현재 비교하는 데이터에서 기준이 되는 데이터,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12월이니까 작년 12월이니까 작년 12월에서 1을 빼주면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알 수 있어. 또 퍼센테이지 몇 분율을 바꿔주면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전체는 올해 24년 5월에 작년 12월보다 1.5%가 더 증가를 했네요. 이거 당겨주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구성비 같은 경우는 합계는 어차피 100%니까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데이터를 기준이 되는 12월의 걸로 빼주면 이렇게 컴퓨터 주변비기 같은 경우는 구성비가 3.6%에서 3.3%로 0.3포인트가 감소했네요. 당겨지면 이렇게 쭉 다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성비 차이 같은 경우는 그냥 퍼센테이지를 표시하면 안 되죠. 원래는 퍼센테이지 포인트로 해서 뒤에 P를 붙여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퍼센테이지 말고 퍼센테이지 P를 붙여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냥 여기 있는 메뉴 중에는 퍼센테이지 P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 지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앞에 이제 요 미션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한 건데 이거를 조금만 더 보기 좋게 볼게요. 테두리는 다 넣어주고 요 헤더 같은 경우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칸이 두 칸인데 밑에는 빈 칸이니까 이거를 합쳐줄게요. 여기 위에 그 메뉴 탭에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걸 메뉴가 있는데 이거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개를 묶어줄게요. 합쳐줄게요. 합쳐주면 되고 간도 그냥 합쳐줄게요. 여기 선들이 있죠. 이거를 해주면 앞에 먼저 올린 동영상 중에 이제 단축키 관련한 것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측 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조금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여기는 라인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라인이 없어졌죠. 또 마찬가지로 라인을 없애줄게요. 보통 학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표시를 잡아주는 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다른 밑에 하위 항목과 헷갈리지 않게. 포터의 색깔도 조금 다르게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단위를 억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단위를 억원으로 꼭 표시해줍니다. 처음에서 많이 깜빡하는 것도 이런 단위 같은 부분인데 단위 같은 거는 꼭 표시를 해줘야 보고 받는 입장이나 이 표를 보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그렇다면 뭔가 유의미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거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표에서 보자면
인감률이 10% 정도 균형 잡아서 10% 이상 감소한 애들은 일단 별도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10% 이상 증가한 애들도 별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눈을 찾아서 설명을 넣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 데이터가 너무 많다면 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에 표시를 할 수가 있긴 해요. 네, 지금 이렇게 뭐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니라서 아직은 그냥 브이로그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만드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용적인 팁인데 이 표에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23년 말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기 때문에 요 칸이 어떻게 보면 이 표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요 표에다가는 또 강조 표시를 해줄게요. 요 범위에는 빨간색을 잡고 굵은 걸로 중각선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표에 좀 집중도가 있게 되겠죠. 저는 그냥 실무적인 약간 조금 팁이었고 저는 입장에서 이거 표를 따온 이유는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요새 화장품 수출액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화장품 수출액이 많이 늘었는지 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여담이지만 아직 쇼핑몰에서 거래액은 5월에는 하여튼 작년 말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런 표를 봤을 때 이렇게 튀는 숫자들 40%나 증가하고 26%나 감소한 것들 그 다음에 음식료품도 구성비가 이렇게 1.5%나 올라간 것들을 보면 뭔가 여기서 추가로 더 디벨롭해서 이유나 원인들을 찾아서 뭐 거기에 따른 것들을 추가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보고서나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